봅시다. 우리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도함수의 활용이잖아, 맞지? 그리고 도함수를 통해서 달성하게 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물론 이제 쌤 주장이지만 다들 사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래프 그릴 수 있게 되는 순간 이 뒤에는 이제 그걸 앞으로 어떻게 써먹냐에 대한 얘기밖에 안 남은 거야. 그래서 이제 얼마 안 걸려. 진짜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물론 이제 약간의 과정이 섞여 있긴 하지만 왜냐면 각각의 주제들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야 이제 학교 시험도 낼 거고 그거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절대값 함수 fx와 k꼴은 k의 절대값 꼴은 그냥 그거 자체가 좀 어려운 주제인 거예요. 그냥 개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거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제 지금 하게 될 얘기는 상대적으로 많이 라이트합니다. 해봅시다. 먼저 우리가 지금 하게 될 얘기가 첫 번째는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이게 뭔 말이야? 뭔 말이지? 함수의 최대 최소 뭐지? 이미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는 여러 번 했다 맞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삼각 함수의 최대 최소,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 엄청 많이 했잖아 맞지? 최대 최소라는 말의 의미가 뭐지? 사실은 이거지. 함수값의 최대 최소를 이야기하는 거야 실제로는 맞지? 함수값은 무슨 좌표야? 함수값은 이제 y 값이 y 좌표. 그럼 y 좌표가 위에 있으면 더 큰 거고 아래에 있으면 더 작은 거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을 때 최대가 되는 거고 제일 아래에 있을 때 최소가 되는 거야.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이제 최대 최소 찾는 게 어렵지 않다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래프를 배우면 어떤 함수를 배울 때 그래프 하고 나서 그 다음 첫 번째 활용이 최대 최소야. 구조로 그래 구조가. 오케이. 근데 이제 그래서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만약 정렬이 이렇게 잡혀 있다고 치면 약간 삐꼬네. 살아있는 그래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작을 때가 언제야? 제일 작을 때가 여기라고 합시다. 쌤 그림이 그냥 맞다고 치면 제일 클 때가 여기가 되겠다 맞지? 그러니까 결국 최대 또는 최소가 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밖에 없어? 크게 두 종류밖에 없어. 첫 번째는 경계에서의 함수값. 두 번째는 극값. 미분 가능하다는. 거기서만 최대 또는 최소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굳이 내가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을까? 사실 안 그래도 되겠죠, 맞지? 그 네 개 중에 즉 양쪽 경계가 있다면 양쪽 경계에서 함수값 구하고 극값 구해서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값, 제일 큰 게 최대값 이렇게 풀면 되지. 사실 쌤도 그래프 그려. 그냥 약간 본능적으로 그리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굳이 그리지 않아도 괜찮긴 하다. 그래서 보통 이런 표현을 쓰긴 합니다. 만약 경계가 A와 B라면 FA와 FB와 극값들 중에서 둘중 최대가 최대값이 되고 그 다음에 최소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최소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거기 쌤이 참고에다가 뭐 잡다한 얘기를 써놨는데 사실 막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A, X, B 에서 뭐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실 게 나와. 근데 저렇게 나오게 되면 경계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야,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FA나 FB가 최대값이 될 수, 최대값이 최소값이 될 수 그냥 없거든. 불가능해버리거든. 그럼 어떻게 돼? 무조건 그 값이 최대 또는 최소값이 될 거야. 그리고 저런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저 사이에서 미분계에서 0이 되는 지점이 하나밖에 없게 나와. 문제는 애초에 그렇게 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값이 최대값이 되거나 최소값이 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값이 되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형태이긴 해서 그냥 이제 가볍게 내용을 해놓은 거지.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러면 거기 하나 더 있어. 실은 그냥 가볍게 풀어봅시다. 쌤이 몇 개 풀고 자, 일단 1번 볼게 1번.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래. 그리고 다친 구한 마이너스 2 파워 3, 4에 갑니다. 자 그러면 6x 제곱 f 프라임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이제 6 x 제곱 마이너스 그냥 인수분해 바로 해봅시다.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더하기 1이 되겠네. 보통은 이제 3차 함수 너무 간단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될 거고 여기가 2가 될 거다 맞지. 마이너스 2부터인데 요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선 그러면 여기가 얼마지? 마이너스 2. 오 2대1. 여기가 몇 칸? 3칸. 그럼 여기는 한 칸 반이어야 되지. 2대1이니까.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2.2분의 5? 요렇게 되겠지. 이걸 갑자기 왜 확인했냐면 마이너스 2가 어디 있는지 찾고 싶어서 그래. 여기 마이너스 2가 요쪽 있겠죠. 요쪽. 맞지?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는 또 어디야? 여기도 3.5 맞지? 그럼 2분의 7? 그럼 3이 어디 있지? 3이? 여기 또 어딘가 있겠지 맞지? 그럼 이제 살아있는 그래프가 이만큼이 될 테니까 누가 최대값이야? 그냥 극대값이 최대값,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겠다 하지. 이렇게 보면 된다니까. 너무 어렵다 맞지? 기절할 것 같아. 자, 어쨌든 엄청 재밌지 않았어? 저희 회도 관리하는 회도 관리. 자, 누구죠? 저희 나중에 사회생활하기 힘들겠는데? 자, 우지도 완전 어이없는 표정. 자, 봅시다. 3x 4제곱, 3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자, 이 친구가 이제 다친과 네모가 이 사이에서 이제 최대 최소 관해. 얘는 이렇게 좀 풀어야 되는데 쌤이 그 그래프 그릴 때 이제 모든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야, 알았지? 근데 이제 워낙 우리가 3, 4차는 깊이 있게 할 거라서 쓸 수 있는 게 많을수록 이득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뭐가 보이지? 뭐 하고 싶어? 세제곱으로 묶고 싶잖아, 맞지? 그러면 얘를 x세제를 이렇게 묶게 되면 3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편이동한 걸로 생각할 수 있어. 괜찮니?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근을 가지는 거지? 0에서 3중근 3분의 4에서 통과. 우리 4차 함수 그래프 기억 알잖아, 맞지? 몇 가지 있었지? 4가지 있었어. 근데 그 중에서 3중근을 가지는 그래프는 그 아프리카 모양이랑 남아메리카 모양 이렇게 2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0이 있고 3분의 4가 있으니까 0에서 이렇게 되려면 아프리카 모양일 수밖에 없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괜찮지? 그러면 이제 얘를 뭘로 바꿔버리는데 y는 마이너스로 바꿔버리는 거야. 한 칸 내리니까. 맞지? 굳이 사실 미분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여기가 얼마? 여기가 제로, 여기가 3분의 4.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삐꾼데 3대 1이야. 3대 1. 여기가 정확히 1이 되겠지, 맞지? 괜찮니? 그럼 최대값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그러면 최소값은 1에서 최소값, 2에서 최대값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2번 문제도 다친 구간 1과 3 사이. 그래서 fx가 ax 세제곱 마이너스 3ax 제곱 더하기 b였다. 그리고 a가 양수래. 혹시나 쌤이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꼭 질문해야 돼, 알았지? 꼭 질문해야 돼. 수연아 질문해야 돼. 맞지? 너무 좀 무서웠어? 무서웠어 해야지 이 자식아. 봅시다. 다음은 진짜 무서운 표정을 지어볼게. 자, 어쨌든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해야 되지? B가 또 꼬랑지 이렇게 붙은 거야. B를 날려. 그럼 뭐 합니까? AX 제곱 딱 묶어내면 좋겠지. 그러니까 얘를 AX 제곱 X 마이너스 3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0에서 접하고 3에서 통과. 3차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그리고 Y는 B를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0,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얼마? 여기는 몇 대 몇? 2대 1이야, 맞지? 그래서 여기가 2일 수밖에 없는 거지. 괜찮지? 오케이. 자, 문제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1은 여기를 끄고 3은 여기 나와. 지금 살아있는 그래프가 여기부터 요만큼. 자, 그럼 최대값은 어디 생기고? 3위에 생기고 최소값은 위에 생기겠죠. 풀어 간다는 거지. 괜찮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최대 최소 활용이라고 쓰는 그 강의 노트에 써놓은 게 있을 건데, 좀 제일 밑에 보면 활용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적절한 변수 설정이 사실은 끝날 제일 중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용 문제 풀 때 그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잘 하더라고. 이제 보통 그 우리가 써오 내가 제 입에 손 나와요. 하품할 때 은성이도 그래. 자, 다 성격이 조금씩 이상하거든요. 자, 지금 봅시다. 적절한 변수 설정을 못해서 아예 문제를 스타트도 못 끊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잖았지.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기를 바라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면 이제 문자로 어떤 그 관계식이 표현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그 문자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문제 해결 어떤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기본은 적절한 변수 설정이야. 그럼 적절한 변수 설정이 뭔 뜻인데, 우리가 보통 길이를 뭘로 표현할 것 같아? 길이는 L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넓이는 뭐라고 표현하지? S로 S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부피는 V V.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은 R 그렇게. 그리고 보통 그냥 일반적인 뭐 선분의 길이 이런 거 표현할 때는 A 혹은 좌표를 표현할 때도 A를 많이 쓰고 혹은 T를 많이 씁니다. A, T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두 개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를 써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거든. 근데 막연하게 어떻게 풀지 이러고 있으면 안 보여.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그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필요하면 다시 이야기할게. 3번.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x축 위의 점 a 3,0과 곡선 y는 x제곱 위의 점 위의 점 p와의 이제 거리를 l이라고 하죠. 여기는 거리를 l을 줬네.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잖아, 맞지? 그러면 루트 t점의 좌표를 우리가 t, t제곱 이렇게 나타내자는 얘기야. 그럼 이거와 이거 사이 거리니까 t제곱 빼기 t 빼기 3이군요. t 빼기 3의 제곱 빼기 t제곱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지?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얘를 내가 이대로 풀기는 별로니까, 그리고 이 식의 형태를 보면 얘가 무조건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 게다가 이제 지금 상황을 왔을 때 1, 4분면의 점일 거라서 t가 양수라고 가정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거든. t가 양수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0 이상인 건 팩트니까 제곱해서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방향으로 이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t 4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9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괜찮지? 그럼 이건 t에 대한 몇 차 함수가 되버렸어? 4차 함수. 4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된 거지. 그럼 이번에 똑같이 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지 않지?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야기해볼 만한 얘기는 중요하진 않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려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곡선 밖의 점과 곡선 위의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에는 기하적 해석이 있잖아, 맞지? 혹시 기억하고 있어? 이거 우리 그 원방에서 했어? 접선이 접선. 그러니까 이렇게 접선이 그려지게 되면 왜 안 접해? 접한다고 하지, 알지? 접할 때 우리가 원의 중심과 원위의 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어때? 일정하잖아, 맞지? 그러면 원보다 더 바깥에 있는 점은 중심으로부터 더 멀겠지. 그치? 그러면 제일 가까운 점이 누굴 수밖에 없어. 여기 정확히 접하는 점이 제일 가까운 점일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원과 접선이 나면 항상 뭘 하라고 배웠어? 중심과 연결하면 뭐가 된다고? 접선과 수직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얘랑 수직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요 점의 좌표를 t, t제곱을 나타내게 되면 요 기울기가 이거 t제곱 아니 정확히는 x제곱이지. 이거는 뭐가 돼? 2x가 지금 요 기울기가 2t란 말이야. 오케이? 여기는 3,0이거든.
그럼 이 친구랑 연결한 기울기와 요 기울기가 무슨 관계? 곱해서 마이너스 1. 그럼 그때의 t 값이 뭐가 되는? 최소가 되는 t 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게 요 미분했을 때 이제 미분계에서 0이 되는 t 값과 같게 나와. 그럼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하면 되겠지. 우리 확인해 볼까 그냥? 그럼 우리가 L제곱 미분하게 되면 L제곱 미분하면 4t 세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6 이런 묶어내게 되면 2t 세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3인데 1로 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2배에 t 마이너스 1 곱하기 2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가 생겼으니까 더하기 3t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3이 필요하겠고 여기 판별식 해보면 9 빼기 8, 3, 23이니까 우수겠지 맞지? 얘는 실근을 가지지 않는다. 결국 이제 t 값이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기울기 구하면 t 빼기 3분의 t 제곱 빼기 0이 될 거고 여기랑 2t랑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길 바라는 거야. 괜찮지? 그럼 이제 분자가 2t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t 더하기 3이 그저 방정식이 어떻게 나와버렸어? 똑같은 방정식이 나와버렸다 맞지? 같은 결과값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는 그냥 취향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단원에서 출제가 될 때는 이렇게 풀라고 낸 거긴 해. 왜냐면 요거는 이 단원에서의 메인 이슈는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네,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4번 봅시다.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사실 이거는 이제 너무 간단한 문제가 맞지.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4루트 3 반드시 y는 x 곱하기 4루트 3 마이너스 x 여기 안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이제 최대 값을 구하시켜놨어요. 자 어떻게 풀지? 어떻게 시작하지?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라고? 이게 기본이야. 이거 하면 사실 90%에 90%.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우리가 요 점의 x 좌표를 이제 a, 잡겠습니다. a 4루트 3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나? 자, 그럼 우리가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여기 또 문자를 사면 사실은 곤란하단 말이야. 이 참수에서 제일 중요한 성격이 대칭선이고 여기가 2루트 3이라서 요 길이가 여기가 a라면 요 길이는 a 마이너스 2루트 3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2배 한 게 이제 넓이가 될까? 저 한 윗변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 넓이는? 넓이 s를 쓰게 되면 s는 요 길이 2배, 그러니까 2 곱하기 a 마이너스 2루트 3. 그다음 요 높이는 뭐지? 이 함수값이 그냥 높이잖아, 맞지? 그래서 a 곱하기 4루트 3 마이너스 a. 이게 넓이 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마이너스로 묶어내게 되면 a 마이너스 2루트 3 a 더하기 a 마이너스 4루트 3 이렇게 만들어져.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저기 x 절편이 등 간격인 거 보여? 등 간격인 거 보여? 0, 2루트 3, 4루트 3이잖아, 맞지? 그래프 그려지기를 이렇게 그려져. 근데 이제 혹시 이거 비율 관계도 기억하고 있나? 1대 루트 3이야. 괜찮니? 근데 지금 여기가 얼마였냐면 여기가 2루트 3이었다. 괜찮지? 여기가 4루트 3이야.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지? 지금 저 둘의 차이가 2루트 3이니까 요 길이가 정확히 2가 되는 거야. 즉 이 점의 x좌표가 2루트 3 더하기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지? 이제 그거 대입하면 최대값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a는 뭐부터 뭐 사이? 내가 아마 그 세 번째 범위 확인하고라는 말을 써놨거든. 강의 노트에다가 여기서 실제로 a의 값을 보면 내가 요점의 x좌표를 a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a의 값을 보면은 2루트 3보다는 크고 4루트 3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래프는 요만큼만이 살아있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요만큼만이 살아있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저기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는 거 맞아? 그 비율 관계는 안 쓰면 이제 사실 자기의 손해가 제일 큽니다. 어차피
우리가 미분을 한 100번 하면 빨라질 건데 200번 한다고 1000번 한다고 미분이 더 빨라지는 것 같진 않아. 그 정도는 빨라지려나? 그치, 빨라지겠네. 제가 이제 의미 있는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야겠지. 자, 5번 봅시다. 5번. 5번은 이제 한 모서리가 A짜리. 한 모서리가 A짜리 그냥 종이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잘라내고 이제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 이렇게 나왔거든. 여기를 A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잘라낸 길이를 X라고 할까? 왜? 뭐가 이상해? 자, 다시 무섭게 한번 해야 되나? 자, 어쨌든 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요 남아있는 길이가 얼마가 되지? 남아있는 길이가 A-2X 이렇게 되겠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피를 V라고 하게 되면 부피라서 V니까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볼륨 배기공생. 그니까 나도 배기공생. 너도 알아. 농담한 건데 이 자식들이. 아니 거기 예시도 그 부피여서 뭔가 이렇게 하셨어요. 아, 그 쌤도 그랬어? 내가 그거 했어. 그 사람 나보다 나이가 많나 모르겠네. 어쨌든 아, 내가 먼저 쓸 수도 있어. 아, 쌤은 그것도 더 쓰는 것도 있어서. 나 기체여서 어쨌든 자, 합시다. 겹치니까 사실. 자, 일단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부피가? 이제 이게 사실 이렇게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A-2x 전체의 제곱 곱하기 이게 세우면 높이가 x가 될 거 아니야, x. 이게 이제 부피식이 되는 겁니다. 얘를 뭘 구한다고? 최대값.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최대값 구하면 끝났지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뭐가 중근? 2분의 a가 중근, 0이 절편. 그래서 여기 0, 2분의 a. 그다음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0에서 통과, 2분의 1에서 튕김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범위 체크. x는 아무리 길어도 2분의 a보다는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그래프는 이만큼. 여기서 최대가 되는 곳은 어디? 1대 2가 되어서 2분의 1을 3등분하면 6분의 a가 되겠지. 이건 6분의 1일 겁니다. 그래서 6분의 1을 대입하면 최대값이 구해집니다. 괜찮니? 6번 갑시다. 6번. 괜찮아, 맞지 지금? 쌤 혼자 하고 있는 기분이 약간 드는데 석준은 어떻게 생각해? 맞아요? 봅시다. 자, 여기에 내접하는 원기둥을 구하는데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문제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어진 정보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요. 이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20이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적절한 변수 설정. 부피를 V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쌤이 진지하게 부피 이런 거 하는데 어쨌든 자, 여기를 R이라고 하고 여기를 H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부피 엄청 쉽네. 밑넓이 곱하기 부피. 이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다, 맞지? 그래서 다시 아까 설명하던 데서 동그라미 2번을 봅시다. 동그라미 2번에서 뭘 했냐면 이제 식세우기인데 뭘 해야 되냐면 문자를 소거해서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자를 몇 개 잡아놨어? R과 H 두 개 잡았잖아. 우리는 한 문자 함수만 아직은 나눌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거를 문자를 소거해야 돼. 어떻게 할 거라고? 여기 주어진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탕으로 소거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닮음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원기둥을 원뿔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여기 밑면의 이 그 반지름 밑면의 원의 중심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수직을 자르게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럼 이런 삼각형이 그려지게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 기하에서 정조하는 단면을.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노란색 원기둥이 직사각형처럼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길이가 지금 R이고 요 길이가 H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10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20인 거지. 그러면 이 삼각형과 저 큰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어. 맞지? 그럼 어떻게 돼? 요 길이가 10-R이 될 테니까 10-R 대 H는 1대 2가 되는 거지. 그럼 H는 2배의 10-R이 될 거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 저걸 H 대신에 집어넣는 거지. 이제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2배의 10-R 굳이 우리가 범위 체크하자면 R은 0부터 10보다는 작겠다 했지.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접하고 0에서 접하고 10에서 통과하는 그래프가 될 건데 그 3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나왔지. 그래서 0에서 접하고 10에서 통과. 그리고 R은 0부터 10까지니까 살아있는 그래프는 이만큼이 살아있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최대값은 3등분점 중에 오른쪽 3분의 20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3분의 20 대입하면 최대값이 구해질 겁니다. 괜찮니? 선생님 계속 똑같은 짓 하는 거 같지 않지? 조금씩 달랐어. 근데 다 이제 각각이 이제 약간씩의 의미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거예요. 다시 제일 먼저 할 게 뭐라고? 적절한 분수였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식을 세우는데 만약 식을 세울 때 문자가 여러 개가 잡히게 되면 그 문자들 사이에 등식 관계를 이용해서 한 문자로 소거하는 겁니다. 괜찮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필요하다면 범위를 체크하는 거야. 원래는 다 체크해야 돼. 소수령이라면 범위 체크 안 들어가면 감점이야. 자, 그렇게 하고 근데 보니까 그래프가 전부 다 뭐 하게 그렸어? 보니까 기하작선 그 그래프의 비율 관계가 다 성립하도록 세팅이 되지 않지? 비율 관계 잘 쓰면 계산량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뒤에 그 치환이나 이제 치환에 대한 게 있거든. 뭐지? 합성함수 있고 로그함수 합성된 게 있고 삼각함수 합성된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논리상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한 거라서 알아서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빽빽빽 해서 우리 어디로 가냐면 어디지? 269쪽에 268, 69쪽에 보기 문제 3개, 4개가 있군요. 4개 풀어오십시오. 좀 간단하지 맞지? 내용 자체가 여기는 사실 많이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갑시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실 이제 억지로 하자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큰 흐름을 잡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그 최대 최소 활용 관련된 파트, 그러니까 뭐 합성함수나 로그함수나 삼각함수 이런 것들은 좀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수학도 사실 학교 내신에는 가끔 나오긴 합니다. 경제 수학이라고 이름 붙었는데 교과서에 저런 계산 문제가 예제로 하나씩은 다 들어있어. 그래서 나오긴 해서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이제 286쪽으로 할 겁니다. 일반 야구 애들만 엄청 성실한 거구나. 무슨 그게 뭔가 해가지고 우리만 다른 하는 게 없어? 저희 뭐 심심해서 그거 영체를 근데 기억이 안 나. 자, 일단 합시다.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그 다음 강의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도 그냥 지금까지 쌤이 하던 이야기나 혹은 그래프에 대한 얘기나 그걸 잘 하기만 하면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과 미분 혹은 미분의 방정식의 활용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결국은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이건 거지. 우리가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랑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랑 똑같다.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랑 똑같다. 라는 게 사실 이제 여기서 하게 되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fx는 gx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하자. 이 방정식의 실근은 얘의 실근은 y는 fx의 그래프 그 다음에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 x좌표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이미 한 번, 두 번 정도 이야기했나? 사실은 쌤 느낌상 거의 뭐 몇십 번 한 것 같아, 맞지?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 교점 x좌표가. 근데 생각해봐. 미분이 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래프 우리가 이런 얘기야. 그치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다만 뭐 굳이 조금 더 이야기를 보태보자면 우리는 이제 방정식 fx는 gx와 이 친구랑 fx-gx는 0과 똑같은데 왜 굳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까라는 거지. 오케이? 근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곡선을 평행이동하는 게 쉽나 어렵나? 상대적으로 좀 불편하잖아, 맞지? 그릴 때 일단 귀찮아.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얘를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지. 이 친구를 확정, 그러니까 미정계수가 하나도 없는 확실하게 고정된 그래프로 그려버리고 그다음에 이 친구를 미정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 그래서 확정인 애를 그려놓고 미정인 애를 이제 평행이동하면서 어떤 위치 관계를 관찰하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 그래프 이렇게 그렸어. 그다음 gx가 상수함수래. 그러면 실근이 3개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y는 gx 이렇게 그리면 될 거 아니야, 맞지? 실근이 1개래.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리거나 혹은 이렇게 위에 그리거나 혹은 실근이 2개래. 그러면 저기 접하게 그리거나 밑에 접하게 그리면 되겠지. 그게 전부야, 사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4차면 좀 더 다양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맞지? 논리는 다 똑같아. 괜찮니? 그리고 만약 그럼 gx가 미정인데 상수함수가 아니면 어떻게 되지? 그건 좀 곤란하거든, 사실. 근데 보통 이제 1차식이면 약간 접선처럼 접근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만약 이제 그것도 아니면 보통은 이제 그 다음 이제 쌤이 조 밑에 써놓은 풀이로 할 건데 일단 큰 틀에서는 보통 이 방향으로 푸는 게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자, 봅시다. 쌤이 이제 써놓은 내용을 좀 보면 첫 번째로 방정식 fx는 gx의 실근은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 x좌표와 같다.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좌변과 우변으로 쪼개가지고 확정을 고정시켜놓고 미정을 조작하면서 관계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방정식 실근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 이제 총 4가지를 적어놨거든요. 첫 번째가 실근의 개수, 두 번째가 실근의 부호, 세 번째가 단순히 실근의 존재성을 묻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가 실근의 합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1번부터 봅시다. 개수는 그냥 교점의 개수가 하면 되겠지. 근데 만약 부호를 물으면 어떻게 하는 얘기야? y축 왼쪽의 x좌표는 이렇게 오른쪽은요. y축 오른쪽 x좌표는 뭐야? 양수겠지. 왼쪽 x좌표는 음수겠지. 그럼 교점 개수가 y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만약 양의 실근 2개, 음의 실근 1개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 y축 오른쪽에서 교점이 2개, 왼쪽에서 교점이 1개 이러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실근의 존재는 이제 그냥 교점 존재하는 거고 이건 이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질문이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실근의 합은 사실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주제인데 이거는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참고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이라고 내가 따로 이름을 붙여놨거든. 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뭐지?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이 미정 파트가 뭐인 것까지 다룰 수 있냐면 상수인 거 다루는 거 괜찮아. 그리고 1차인 건 어려운데 그래도 어쨌든 접선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접선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근데 미정을 넘겼더니 2차가 되잖아. 이거는 곤란해. 그러니까 우리가 곡선을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는 매우 정확한 그래프야, 아니면 그냥 적당한 그래프야. 적당한 그래프를 그린 거잖아. 지금 곡선과 곡선과의 관계를 퍼펙트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사실 힘들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 방식의 접근은 좀 곤란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피해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요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정 계수가 여기다 쓸 얘기가 아니지. 예를 들어서 미정 계수가 2차까지 섞여 2차까지 섞여 있다고 하면 2차까지.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떤 식으로 문제가 세팅이 되냐면 f'x가 인수분해가 되게 돼. 그러니까 미정 계수가 있긴 한데 2차 계수도 이제 미정인 거야. 어쨌든 근데 f'x가 인수분해가 되게 만들어줘. 문제가 그렇게 주어져 않았지. 근데 그러면 뭘 알 수 있지? 극점의 x좌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극값 두 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게 3차라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f'x를 구했는데 x-a 곱하기 x 더하기 a라고 인수분해 되었다고 하자. 여기가 괜찮지? 그러면 a가 만약 0이 아니라면 어쨌든 주어진 함수는 뭘 가져?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진 함수가 되겠지. 근데 a에서 극대인지 마이너스 2a에서 극대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론 최고차 계수가 여기 양수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건 팩트인데 여기가 꼭 마이너스 2a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여기가 없으면 저기가 a가 되겠지. 맞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뭐고? 극대고 둘 중에 하나는 극소의 x좌표가 될 거라고. 그럴 때 이 접근을 쓸 수 있더라라는 얘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가 1차거나 상수가, 그러니까 미정이 상수나 1차일 때는 저런 방식을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는데 사실 상수일 때 저 풀이 훨씬 좋은데 예외적으로 이제 2차 계수까지 미정이 섞여 있으면 그런 풀이가 좀 곤란하긴 하더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풀이를 쓸 수 있다는 얘기. 엄청 간단한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한쪽으로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고 x축이 있으면 3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지? 편의상 양수인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자. 그걸 그려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어때야 돼? 달라야지. 근데 우리 부호 다를 수식으로 어떻게 쓰지? 곱해서 음수, 맞지? 그러니까 극대 곱하기 극소가 음수. 그냥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함수 fx에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거기다 a 대입하고 마이너스 2a 대입해서 식 만든 다음에 둘이 곱해서 음수 풀면 만족하는 a의 값의 범위가 나올 거라는 얘기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기 위한.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지게 되면 혹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고 그냥 표현하기도 하더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극대랑 극소 중에 하나가 0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곱해서 0이다를 풀면 되는 거지. 그래야 하나가 중근이 될 테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극대 곱하기 극소가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부호 같아야 되겠지, 맞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극대 극소를 가질 때 얘기입니다. 극대 극소를 가질 때고 만약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지지 않으면 우리 3차 함수 그래프 기억 몇 가지지? 세 가지잖아, 맞지? 그 중에서 극대 극소를 가지는 게 1번 기형이고 나머지 2번, 3번 기형은 극대 극소를 가지지 않잖아. 그럼 그 그래프를 생각해봐. 그 그래프들과 x축의 위치 관계는 어떤 거밖에 안 돼? 두 가지밖에 안 돼.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거나 아니면 3중근을 가지거나 그 두 가지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지. 어쨌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야? 한 개. 어차피 우리는 주로 실근의 개수에 관심을 가질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극대 극소를 가질 때는 이렇게 푼다. 극대 극소를 가지지 않으면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다? 한 개다. 이게 3중근일 수도 있고 하나와 허근일 수도 있고. 괜찮지? 그 얘기가 이제 거기 정리가 된 겁니다. 나머지는 이걸 실제로 확인하는 거지. 4차는 이렇게 간단히 정리되지 않아서 보통은 이제 따로 하지 않고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책에 그 뭐지 286페이지에 설명된 게 첫 번째 했던 이야기고요. 287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게 요 그래프 판자료에 관련된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이따가 공기 풀 시간 줄게. 자, 1번 봅시다. 1번. 자 문제를 보게 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는 k 이렇게 고쳐 쓰자는 얘기죠. 괜찮니? 자 그럼 절편이 뭐지? x 절편이 0과 2분의 3이 되겠지. 그러면 0에서 중분이니까 옆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0 여기가 2분의 3 하연아 여기가 얼마? 윤상이 또 잠들었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 보내고 2대 1이에요? 예, 맞습니다. 쌤 그림이 삐꾸라서 지금 너 그러는 거지? 네. 자, 어쨌든 이거 얼마? 괜찮지? 오케이. 한 번 더 보내라. 자는 거 같은데. 쌤한테도 톡 보냈거든. 너무 이렇게 알람을 안 맞추고 자서 그래서 이제 너무 늦게 났어. 빨리 갈게 이랬는데 지금 다시 잠들었다. 이거는 진짜 저 2시까지 오라니까 지금 나가도 2시에 올까 그랬어요. 근데 2시 40분이야 지금. 네. 근데 비율 관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응? 비율 관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까먹었어?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차 함수는 약간 이렇게 박스를 그려놓은 게 좋거든. 4차 함수는 3차 함수는 이렇게 박스를 그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극대가 되고 여기가 극소가 되게 되고 여기가 변곡이 되는 거야. 정확히 여기가 딱 정가운데거든 사실은. 이렇게 여기다 이제 칸을 맞춰서 끼워 넣으면 돼. 이렇게. 어이쿠 왜 못 그려? 직장 아니에요. 민영아, 네. 너한테 가까이 가면 조심해라. 분수를 그냥 어쨌든 요렇게 그려지면 돼요. 근데 사실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은 거 맞는데 이 길이랑 같을 필요는 사실 없어, 알았지? 이렇게 폭이 좁아지고 이렇게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다만 이제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건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를 같다. 요거를 아는 거야. 그리고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다를 아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친구 요렇게 교점이 또 요렇게 선을 그럼 여기 또 교점이 생기잖아, 맞지? 그러면 요 길이가 여기가 1대 루트 3이라는 관계를 또 가져. 추가로. 요렇게가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괜찮아? 오케이. 4차 함수는 우리가 이제 그 아프리카 모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비율 관계를 가지고,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3등분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건데, 여기서 요 길이가 3대 1이야. 3대 1. 물론 반대쪽으로 그려도 3대 1이 돼요. 4차 함수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극소값이 같은 4차 함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렇게 될 건데, 요 길이가 1대 1대 루트 2라는 비율 관계예요. 1대 루트 2라는 비율 관계. 요렇게가 이제 우리가 외우는. 맞다. 너 그대로 다시 잠깐 우리 방금 조금 전에 아 봤어요. 엘리베이터였어요. 다시 딥스를 한 거 아니면 신식이 55%요. 여튼 괜찮아? 이 정도면? 증명도 사실 어렵지는 않다고 했었잖아. 그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 봅시다. 문제에서 뭐하래? 첫 번째 서로 다른 세실을 가지도록 하래. 이제 여기 0에서의 함수값은 0이고요 1에서의 함수값은 대입은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K가 여기 그려지면, 즉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세실근, K가 마이너스 1이면 중근과 다른 실근, 0일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0보다 크게 되면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고 하는 거야. 너무 어렵지, 맞지? 이건 진짜 많은 법이야. 저 진짜 어려워. 이건 그냥 그릴 줄 알면 돼. 그릴 줄 알아? 그냥 산전수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려놓고 대충 값을 맞춰도 괜찮아.
자, 약간 할머니 감성. 아 저는 그거예요. 그니까. 그거 키드캐득슨이에요 이거. 근데 완전 할머니 감성이야. 할머니 원래 감성이야. 그거 뭐야? 그 원래 뭐 키드캐득슨. 키드캐득슨. 석준 알아도 근데 원래 혼문이라고 그래요. 그거 어디서 했어? 기억나. 석준이 이국종 교수님 닮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얘기. 여기서 했어. 여기서. 나한테 묻는 게 아니라 이제 서영이나 지호나 이런 사람, 아 지호도 그때 있었지. 서영이나 수연이한테 물어야지. 이국종 교수 닮지 않았는데. 자, 여튼 합시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봅시다. 2번 봅시다. 2번 넘버 2. 자, 2번을 보게 되면 이제 곡선 y는 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0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는 x 마이너스 k. 이 친구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한 상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둘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 3개라는 말과 똑같은 거야. 교점 3개, 실근 3개. 우리가 꼭 저대로 풀 필요가 없잖아, 맞지? 우리는 이렇게 푸는 게 더 좋겠다.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9x는 마이너스 k 더하기 이렇게. 그러니까 확정과 미정으로 쪼개는 건데 상수하고 몰아줘도 괜찮거든. 대신에 이제 조심은 좀 해야 돼. 이렇게.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친구가 잘 생겼거든. 오, 맞지? 그치?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여기서 통과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야. 괜찮지?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0에서 통과. 우리 서영이가 이제 대답을 잘 할 수 있겠죠? 네. 오, 여기 얼마? 천천히.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1.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일 뿔6 마구 얼마야? 마사? 마일 뿔6 마구니까 마사 맞네.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괜찮지? 그러면 실근이 3개 생기게 하래?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 되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부터 0 사이라고 하면 안 돼? 마이너스 k 더하기가 마이너스 4부터 0 사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k 더하기 2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리고 0보다 작다. 괜찮니?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fx가 4차고 그 다음에 f0가 3이고 f0가 3이고 그 다음에 f1이 5고 f1이 5고 그 다음에 f3이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주어진 두 함수의 그래프 바탕으로 두 함수 값들을 채워봅시다.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에요. 이렇게 보도 오 약간 삐뚤어졌는데 그냥 갑시다. 이제 원래 함수 그래프 어떻게 된다고? 맞불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될 겁니다. 0에서의 함수값이 3이래 여기가 3, 1에서의 함수값이 5래 여기가 5, 3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럼 이제 x축이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괜찮지? 문제에서 말해. 극소값은 오직 하나. 뭔 소리야? 자, 극대값은 5 맞아. 그 다음에 는4는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진. 맞네. 는4 y는 4. 맞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지. 괜찮지? 사실 우리가 이 그래프에 대한 고민만 좀 넘으면 어렵지 않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조금 의미가 있는데 좀 해봅시다.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에서 보게 되면 점 1,k에서 이제 y는 x의 서로 다른 세 개 x제곱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
그러니까 A가 1,K이고 Y는 X제곱에다 접선 3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Y는 X 세제곱이라는 곡선에서 접선을 그리는데 그때 1,K를 지나는 접선이 3개인 걸로 해석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거든 사실은. Y는 X 제곱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어떤 점 1,K라는 점에서 이렇게 접선 하나 그리고 이렇게 접선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접선이 그려져 무조건. 좀 무조건 그려지거든. 어쨌든 저런 식으로 해서 3개가 그려지는 이제 그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얘기야. 괜찮지?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꿔도 괜찮냐면 내가 이 곡선에서 접선을 긋는데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이 3개다라고 해도 똑같아. 괜찮아? 그러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얘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3x 제곱이고 y는 3t 제곱 x 마이너스 t 더하기 t 세제곱 이렇게 잡게 되면 얘는 무슨 식인 거지? 저 곡선 위에 모든 점에서의 접선을 대표하는 식이야. 근데 그 중에서 1,K를 지나는 접선이 3개이길 바라는 거야. 괜찮니? 그럼 1,K를 지난다는 말은 뭐야? 대입하면 성립한다. 필수연이 지금 어렵니? 살짝. 다시. 우리가 그 뭐지? 요게 뭐 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이 곡선 위에 임의의 점을 t, ft라고 잡은 거야. t 세제곱을 잡은 거지. 그리고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 도함수에다가 t를 대입한 거니까 기울기가 3t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t가 바뀌면 접선들이 계속 바뀌겠지. 오케이? 근데 요거 가지고 식을 만들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냥 점 기울기 이거 식 만든 거지. 오케이? 다시 그러면 이 식의 의미는 뭐라고? 곡선 위의 모든 점에서의 접선을 대표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그래도 괜찮니? 혹시 이거 보고 있어 아직도? 이거 맞아? 아 위치가 있어. 어쨌든 우리는 그 중에서 누구를 원한다고? 1,K를 지나래. 그럼 우리 어떤 점을 지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였어? 대입하면 성립한다지 않았지. 1,K를 대입합시다. K는 3t 제곱 1 마이너스 t 더하기 t 세제곱. 근데 이때 t는 뭐지? 접점의 x좌표야. 그래서 3차 함수는 접선의 개수랑 접점의 개수랑 항상 같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방정식의 식의 개수가 이제 접선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3t 제곱이 되거든요. k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3t 제곱.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바로 이제 접선의 개수와 똑같다는 얘기지. 괜찮니? 오케이. 그럼 문제 아까하고 똑같은데 최고차항계수 대신에 음수고 절편이 0과 2분의 3이니까 0과 2분의 3이니까 0에서 접하고 그러면 여기가 1이 되죠. 1을 대입하면 딱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접선이 3개 그려지기 위한 K의 값의 범위는 이제 K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되겠다. 속편이 잘 이해하고 있어? 지우도 괜찮은 것 같아? 네.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쌤이 지금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이제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이 1,K라는 걸 약간 이제 덜 엄격하게 보면 이 1,K라는 점이 곡선 밖의 점이잖아, 맞지? 우리 곡박점에서의 접선의 방식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그냥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잡자. 다시. 우리 그 접선을 구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뭘까? 접선은 무슨 도형이야? 직선이잖아, 맞지? 직선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점과 몇 개 필요해 항상? 2개 필요해, 맞지? 2점이 주어지거나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거나, 맞지? 근데 우리 접선 구할 때는 항상 뭐가 제일 중요했어? 한 점이 주어지기만 하면 어차피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잖아, 맞지? 물론 곡선의 점이 주어지면. 그냥 지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 정민도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접점만 찾으면 게임이 끝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접점이 주어진 상태, 안 주어진 상태? 안 주어진 상태지. 안 주어지면 뭐 해야 돼? 미지수 잡는 거야.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다시, 그러니까 접근의 이야. 사실은 방법은 똑같은데 계산 과정은 똑같은데 논리의 차이야.
접점의 x좌표를 이제 t라고 잡자. 그럼 이제 t, t 세분의 접점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가지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 만들고 그럼 이게 될 거고. 그리고 그게 1,k를 지나는데 이렇게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거지. 논리는 그러니까 과정은 똑같은데 쌤이 말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첫 번째 방식은 곡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접선을 구하고 걔가 1,k를 지났다고 하는 거고 이게 더 좋은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1,k가 곡선 밖의 점이야? 는 아니지. k가 1이 되면 어떻게 돼? 곡선 위의 점도 되잖아, 맞지? 그래서 무조건 곡각점으로 볼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상 이제 첫 번째 설명이 좀 더 좋은데 이제 문제집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설명이 접근이고 그리고 이걸 좀 더 잘 이해하더라고. 우리는 접점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이제 접근 시작합시다. 요즘에 1,k를 지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많이 쓰이는 방식이라는 얘기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근데 다시 방 2를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2개. 여기서 그리면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무조건 2개, 무조건 2개. 그러니까 이 접선의 개수는 사실 볼록성이랑 관련이 있어서 볼록의 바깥에 있으면 무조건 2개 그릴 수 있어. 근데 이게 곡선 위에 있으면 1개밖에 못 그려. 곡선 내부에 있으면 접선을 그릴 수가 없어. 이게 출발이야. 괜찮아? 볼록의 바깥에 있으면 몇 개? 2개. 볼록의 안쪽에 있으면 0개. 곡선 위에 있으면 1개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가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자. 이 점이 뭐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 변곡점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변곡점 뭐가 바뀌는 점이라고? 볼록성이 바뀌는 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고? 여기까지는 위로 볼록. 여기부터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야. 여기가 괜찮지? 오케이? 만약 내가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지금 이 아래로 볼록한 곡선의 바깥쪽에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에 2개 그릴 수 있어. 괜찮지? 위로 볼록한 부분에 원래 바깥쪽에 있어서 2개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이 사실 지금 사라져 버렸거든. 그래서 1개밖에 못 그려. 그래서 여기서 3개 그릴 수 있어. 괜찮아? 그러면 이 3개 그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 더 잘 정리를 하자면 결국 볼록이 바뀌는 곳에서 접선의 개수가 바뀌게 될 거거든. 근데 이 부분은 이건 지금 이 노란색 부분의 바깥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개밖에 못 그었잖아. 그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위로 볼록은 이쪽 나머지 부분이 없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릴 거야. 이렇게. 얘는 변곡 접선. 그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접선을 그리게 되면 위로 볼록한 곡선에 대해서는 접선이 어디 생긴다고? 위에 생긴다. 아래로 볼록한 곡선에 대해서는 곡선 아래 접선이 생긴다고. 그럼 변곡점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왼쪽에서는 위로 볼록하니까 곡선보다 위에 접선이 있을 거고 오른쪽에서는 아래로 볼록하니까 곡선보다 아래에 있어서 접선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그려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괜찮지? 그래서 이런 접선이 그려진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점이 이 분홍색 아니 주황색 직선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접선을 3개 그릴 수 있었던 거야. 만약 내가 이 친구가 이 점이 이 안쪽에 이 아래 있잖아. 그러면 요 아래로 볼록한 곡선보다 바깥쪽에 있어서 사실 2개 그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 긋고 나면 이쪽에 그어야 되는데 이쪽 부분이 여기서 접하게 될 부분이 사라진 거야. 못 그려. 1개밖에 못 긋겠지. 노란색 부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그 안쪽에 있거든. 그래서 못 그어. 그래서 여기는 1개가 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도 몇 개일까? 파란색의 안쪽, 노란색의 바깥쪽이라서 1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니? 여기는 여기서는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일단 파란색이 무조건 몇 개야? 1개밖에 못 그어. 노란색에도 1개 긋고 여기가 사라져버렸지. 이쪽이 원래 그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2개. 괜찮아? 만약 변곡점 위에서 그럼 몇 개 그어지? 일단 변곡 접선 하나 그을 수 있고 파란색 바깥쪽에 있어서 하나 더 그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2개. 괜찮아?
변곡점 자체에서는 한 개밖에 못 그려. 그냥 어디 걸려버려가지고 이쪽 노란색도 못 그리고 파란색도 못 그리고 그냥 자기 자신 이 변곡 접선 하나만 딱 그려줘. 괜찮아? 자, 그러면 이거는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서 사실 이제 수능에서는 안 나올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너무 백그라운드를 많이 요구하는 파트라서 잘 안 나오더라고.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나 이제 가끔 나옵니다. 문제에서 이제 1,K라고 주어졌는데 1,K 1,K에서 접선을 꺼서 접선이 3개 그어진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던 대로라면 3개가 그려지는 영역은 어디야? 여기가 3개 그려지는 영역이야. 사실 그리고 3차 함수는 대칭이라서 여기가 3개 그려지는 영역이거든. 이 3차 함수에서는 어디에서? 여기 변곡 접선이 누구지?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길은 x축이거든. 괜찮지? 그래서 3개 그려지는 영역은 여기는 여기랑 여기. 그러면 그 중에서 1,K가 속할 수 있는 건 어디부터? 0부터 1까지지. 그래서 K가 0과 1 사이라는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진 거. 기하적 해석도 이제 해볼 수 있다 정도야, 알지? 이게 엄청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공부할 때 고2 때 나오는 모의고사에서는 아마 혹은 고3 때 수능이 아닌 평가원에서 내는 모의고사 아닌 곳에서는 쓸 수 있거든. 근데 평가원에서는 안 낼 가능성이 좀 큽니다. 내신에서 나올 수 있겠지. 우리 내신도 준비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자세하게라기보다는 연습을 더 많이 시키겠지. 뭐 설명은 사실 큰 메인스트림이 되는 얘기는 다 했습니다. 522번 같은 문제가 계산으로 풀면 진짜 완전 진짜 빡세거든. 근데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변곡 접선과의 어떤 위치 관계를 처리하게 되면 매우 간단하게 처리되는 거예요. 교청 모의고사 기출이니까 fx는 이제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제 많이 해서 알 거 아니야, 그렇지?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통과하고 0에서 접하는 그래프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고차 한계수 양수니까 0에서 접하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이제 변곡점 x 좌표인 거지. 그때 이제 마이너스 4,1을 지나고 라고 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4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x는 마이너스 4직선. 접선이 지금 몇 개 그려진다고 했냐면 3개 그려진다고 했거든. 그럼 어디다 그려져야 돼? 변곡 접선과 곡선 사이에 점이 위치해야 되는 거야. 변곡 접선을 그려보게 되면 변곡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테니까 미안해. 그러니까 결국 이 영역에서만 접선이 3개 그려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 물론 저 반대쪽도 괜찮은데 우리는 파란색 직선과의 이제 파란색 직선 위에 점을 선택해야 되거든. 누나 괜찮니? 지금 잘 이해하고 있어? 너무 어려워? 그 정도는 아니야? 오케이. 근데 이제 나 조건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 방식, 이 대수적인 계산 방식을 풀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나 조건이 뭐지? 세 접선의 길게 곱이 음수래. 만약 내가 여기서 접선이 그려진다고 생각해봐. 그럼 접선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 밑에서 하나 그려져. 그래서 3개가 그려지거든. 그럼 귤기의 곱이 모두 뭘 수밖에 없어? 귤기가 모두 양수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모든 귤기의 곱은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계를 넘어가서 여기를 가는 거지. 여기를 가면 이렇게 그리면 뭐야? 양수. 이렇게 하면 뭐야? 음수.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양수. 그래서 이게 만족하는 상황. 여기 극대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져서 양이 되어서 곱이 양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음수가 되는 상황은 x축보다는 위로, 그리고 극대보다는 아래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극대값 요거 계산하면 4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뭐야? k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야 의미 있는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적절하진 않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런 걸 내버리면 진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너무 심해져서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뭐 우리는 아직 이제 내신 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 2번이 있는데 이거는 523번이 2번입니다. 이거는 그 뒤에 나온 문제인데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사실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자, fx가 주어졌는데 fx가 최고 차항 계수가 1은 3차고요. 그 다음에 등식 마이너스 1은 f'A 곱하기 t-a 그리고 더하기 fa를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값이 6 하나뿐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마이너스 2부터 k 사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a가 6 하나뿐이다와 그 다음에 이제 이면 t가 마이너스 2부터 k 사이다도 이제 성립하는 거고 t가 마이너스 2부터 k 사이면 저걸 만족한 실수 a가 6 하나뿐이다가 성립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순서대로 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걸 먼저 쓰게 되면 결국은 6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은 f'A 곱하기 6-a a에다 6을 넣는 겁니다. 자, f'6 그리고 곱하기 t-6 그리고 더하기 f6 이렇게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t가 마이너스 2부터 k입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미지수를 뭐로 보란 얘기야? t로 보란 얘기야. 그럼 얘는 몇 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이지. 근데 해가 공유로 나왔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1차 방정식 해가 부등식으로 나오려면 뭐 해야 돼? 최고 차항 계수가 0이어야 돼. 그래야 특수한 해가 나올 수 있어. 1차 방정식은 무조건 몇 개야? 한 개만 나오잖아, 맞지? 사실은 하나뿐이다 조건 때문에 이제 모든 실수가 아닐 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의 해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는 거거든. 마이너스 부터 k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뭐 했잖아 1학년 때 AX는 B가 해는 무조건 몇 개일 수밖에 없어. 원래 A가 0이 아니면 한 개잖아, 맞지? 근데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면 무조건 뭐야? A가 0일 때만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가능성을 가진다고 했었잖아.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첫 번째 사실은 F'6이 제로고 F6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t의 값에 관계없이 저 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실수 t를 해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괜찮지? 자, 어쨌든 두 번째 생각을 하는 건데 저식을 잘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k 사이에서 저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a가 6 하나뿐이다거든. 저거를 내가 잘 보면 이게 보이거든. y는 f'A 곱하기 x-a 더하기 fa가 t,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렇게. 근데 a가 6이라는 말은 이렇게 식을 쓰게 되면 이 a는 뭐가 되지? 접점의 x좌표가 됩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a는 접점의 x좌표. 근데 그게 한 개래. 그 말은 접선이
한 개 그려진대. 언제? t가 마이너스 2부터 k 사이에서 라고 읽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접선이 한 개 그려지려면 어디 그려야 된다고 그래프가? 여기 그려지거나 여기 그려져야 돼. 괜찮지?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이미 이건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6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고 6에서의 미분계수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최고차항에서 1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어서 그래프를 총 3종류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6,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가 6, 마이너스 1. 여기가 6, 마이너스 1. 이 중에서 t,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이 한 개가 되는 상황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 직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지. 마이너스 1 직선. 마이너스 1 직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직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범위에서? 마이너스 2부터 k 사이에서의 접선이 한 개만 그려지길 바라는 거거든. 근데 이거 변곡 접선이야. 변곡 접선 이 점이 아닌 모든 곳에서 접선이 2개야. 그래서 탈락. 이게 마이너스 1 직선이 될 건데 저기 t는 마이너스 2부터거든. 그러면 이보다 더 왼쪽에서 접선을 그리는데 우리가 변곡 접선이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왜 이렇게 못 그렸어? 그치? 변곡 접선이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이 영역은 접선이 3개 그려지는 영역이야. 그래서 탈락. 그럼 이거밖에 안 남네. 여기서 변곡 접선을 그리게 되면 변곡 접선 이렇게 그려지지. 그러니까 접선이 한 개 그려지는 영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파란색 직선이어서 접선이 한 개 그려지는 영역이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k가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그러면 끝났지.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통과 6에서 접 fx는 x 더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잠수법 번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고3에서도 10월인데 30번 나온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 연습문 거기 없고 여기 있어요? 개념용으로 넣은 것 같아. 사실 쓴 건 모르겠어. 좀 나쁘다고 생각해. 내가 낸 거 아니? 오케이. 쉬어. 하연아 스마일. 이거 내 글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이해 못해도? 괜찮다. 사실 너희가 무조건 원 할 때도 이거 잘하면 이걸 어렵지 않게 풀면 진짜 잘하는 거야. 물론 이제 가끔 이제 좀 많은 학생들이 외워서 풀기는 하더라고. 그냥 이렇게 하면 답 나오는데 이렇게. 어쨌든 적당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괜찮아. 지금 진짜 괜찮아. 꺼요? 응.